코팩도 해보고 압출도 해보고 필링기 묵은 브러쉬 각 써보고. 하지만 전부 그때뿐이고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피지는 완전 없앨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존재예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종식. 고혜림입니다. 네. 오늘은 인류의 적, 우리의 영원한 문제 블랙헤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적지 않아요? 찌긋찌긋하고 정말 너무 싫은. 요새 막 마스크도 많이 쓰잖아요. 막 내부에서 숨 쉬고 오면 여기가 막 뜨거워지고 하면서 막 모공도 커지고 피지도 늘어나고 블랙헤드 덕지덕지 막 생기고. 마스크 쓴 다음부터 블랙헤드가 더 보여요. 모공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 네. 요즘 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블랙헤드 박멸 정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우리 고 원장님께서 저한테 전부 다 책임을 준비했습니다. 자, 블랙헤드 뭔가요? 왜 생기나요 도대체 이거? 피지가 피지선과 연결된 피부의 모공에서 분비가 되는데, 과도하게 피지가 생성되면 당연히 그 배출 통로의 모공이 넓어지게 되고, 모공 안에 쌓인 피지가 공기와 접촉을 해서 산화되고 검게 변하는 게 블랙헤드, 그리고 이게 공기랑 접촉되지 않고 안쪽으로 이렇게 막혀서 하얗게 보이는 게 화이트헤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랙헤드가 주로 많이 보이는 데가 피지 분비가 많은 데죠. 그래서 우리 얼굴의 이제 중심부, 특히 코 쪽에 많이 발생하게 되죠. 딸기 씨처럼 다다다다. 극혐. 짜면 막 뭐 나오고 근데 약간 기분은 또 좋아요. 막 상쾌해져요. 다 없어질 것 같고. 근데 다음날 일어나면 또 그대로 손으로 짜거나 압출기 같은 것도 요새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좀 짜버리면 안 되나요? 이게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는다 그래도 여기 세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짜다가 보면 피부가 상처가 나면서 세균 감염이 되기가 쉽고, 또 이제 압출기로 과도하게 이렇게 누르다 보면 주변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가 있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오히려 피지선과 피부를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이런 행위들이 피지선과 피부를 오히려 과도하게 자극해서 모공이 더 넓어지거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더 많은 양의 피지가 생성되는 악순환을 겪을 수가 있어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코팩을 하면 붙였다가 딱 떼어내면 여기에 막 붙어가지고 깔끔하게 짠 좋아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너무 상쾌하고 좋은데 이렇게 하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피부과 의사분들이 코팩하는 걸 추천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거냐? 아니, 그거는 그렇진 않거든요. 코팩에 붙어있는 이 접착제 성분이 이 피지를 빼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정상 피부에 자극을 유발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피부 장벽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민감성 피부다, 이런 분들은 코팩 사용하는 걸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내가 좀 피부도 건강하고 블랙헤드가 심해서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꼭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의 간격은 두고서 이제 너무 자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코팩을 하고 나서 빨리 보습제를 발라서 손상된 피부 장벽의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링기 제품들도 많잖아요. 그런 건 어때요? 네, 우리 스크러버라고 하죠. 저희 피부과에서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스포나 스팀을 이용해서 모공을 열어준 다음에 피지를 불리고, 이제 블랙헤드가 심한 부위에 이제 최대한 자극이 가지 않게 조심해서 사용하면 가정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다만 이제 그 블랙헤드 있는 부위만 사용하셔야지, 다른 예민한 부위를 사용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자주 사용하시는 거는 안 좋겠죠.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조금 붉어지는 게 있다라고 하면 조금 기간을 두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블랙헤드 제거 이렇게 막 검색해 보면은 엑스로션?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효과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궁금하네요. 엑스로션은 주 성분이 트리에타놀 아민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 피지 연화제예요. 근데 이 트리에타놀 아민은 pH 10 정도 되는 알칼리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피지의 지방산과 만나서 블랙헤드를 녹이는 작용을 해요. 근데 이 성분이 자극이 심하고 그리고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세요. 블랙헤드가 너무 심하고 나는 진짜 피부가 너무 튼튼하다, 이런 경우에는 가끔 사용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분들도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피부 장벽 손상시킬 수 있어서 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블랙헤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연 없앨 수 있는 거 맞나요?
코팩도 해보고 압출도 해보고 필링기, 모공 브러쉬 다 써보고 하지만 전부 그때뿐이고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피지는 완전 없앨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존재예요. 왜냐면 주변 피부의 보습, 항염, 면역 기능 조절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걸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막 덤비면 이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기더라도 최대한 눈에 덜 보이게 무리가 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환자분들이 모공 많이 물어보시고 블랙헤드 많이 물어보실 때 얘기하는 게 내 눈, 코, 입 같은 건데 이거 없애려고 하시면 안 된다. 조금 좋아지는 정도로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없애는 거는 포기합시다. 그러면 좀 덜 보이게, 좀 안 보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블랙헤드는 사실 피지, 그러니까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일 성분에 녹게 되는 거죠. 물로는 기름을 녹일 수가 없으니까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피지가 자연스럽게 오일에 녹아 나올 수 있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중 세안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중 세안을 할 때 1차 세안 시에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살짝 문지르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블랙헤드가 쌓이는 것을 조금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어요. 오일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잔여물들이 다시 모공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약산성 클렌저를 이용해서 2차 세안을 잘 해주셔야 돼요. 메이크업을 안 한다. 그런 분들은 매일 이중 세안을 하지는 않죠. 블랙헤드 있는 이 일부분만 오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위를 폼 클렌저를 사용하셔도 되고 매일 하는 게 귀찮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조금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여기 모공이 열리잖아요. 뭐 그런 상태에서 클렌징 오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어요. 너무 오래 문지르거나 너무 세게 문지르면 정상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되고 나는 오일이 안 맞는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질이나 피지를 녹여주는 살리실산, 다하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된 클렌저나 제품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민감성 피부의 경우에는 살리실산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사용 빈도를 줄이시는 게 좋고 그래도 내가 얼굴이 빨개지거나 뭐 가려운 증상이 있다 이런 경우는 사용을 중단하셔야 돼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튼튼하신 분들도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소량을 꾸준히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블랙헤드를 제거했다고 해서 또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은 또 금방 또 생기고 하는데 좀 예방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블랙헤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드름이 심하신 경우는 이소트리티노인, 그러니까 피지 억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비타민 A 유도체인데 피지 분비량을 줄어들게 해서 여드름 발생도 막고 모공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약을 먹었는데 피지 많은 부위에만 작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술 트고 눈도 건조하고 손등 트고 이런 다른 부위에 건조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블랙헤드만으로 이 약을 복용한다? 이런 경우는 조금 권유를 해드리기가 어렵죠. 바르는 비타민 A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에 들어있는 레티놀이라던가 아니면 스티바 A 연고에 들어있는 레티노익 애시드가 이런 과도하게 쌓인 피부 각질도 좀 정리를 해주고 피지 분비를 조절해서 모공의 탄력도 좀 높여줘서 블랙헤드가 발생하는 걸 어느 정도 예방해 줄 수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제품 사용할 때는 이제 저녁에만 사용하셔야 되고 사용할 때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발라줘야 되고 조금 피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습제랑 소량 섞어서 이제 사용을 하다가 조금씩 뭐 용량을 늘려야 되고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짐이 있을 경우에는 매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2, 3일에 한 번 정도 사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사용했는데도 빨개지거나 가렵다. 그럼 이제 중단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그 밖에도 비타민 C, E, 나이아시나마이드 같은 항산화제 성분이 피지 분비를 조절해주어 블랙헤드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블랙헤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블랙헤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홈케어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꼭 뭐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거나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집에서도 오늘 영상 보시고 보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